더 이상 북한이 그 사회주의적인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체제가 이제는 그 북한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의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이 정치적 사상적인 면, 경제적인 면 다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 교양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소위 도구로 다스리는 노동당에 의한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 노동당이 아무런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어 있죠.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배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배급을 준다는 것은 그 국민을 이제 통제 속에 가다 놓는 하나의 시스템이죠. 그러니까 배급, 직장에 안 나오면 배급을 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배급을 끊기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, 아들까지 다 배급을 끊기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배급이라는 것은 인민을 통제하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배급이 끊겼습니다. 완전히.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소위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포갑기구. 그러니까 이 포갑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 바탕이지만 표면상에는 이 배급제와 소위 그 노동당의 운동정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축이 가동하면서 북한 지대가 유지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이 소위 노동당에 의한 이 정치가 완전 무너지게 되고 배급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수용소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용소라는 게 한 20만 명을 수감시킬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. 그러니까 전체 인민을 수용소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뭐였냐 선군 정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이 했던 이 원덕 정치와 이 배급제가 했던 이 통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군대가 하겠다. 이게 선군 정치의 하나의 어떤 그 핵심이죠. 그러니까 군대를 내세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군대가 총칼을 다 누르면 다 된다. 미리 이런 것이죠. 그래서 95년 선군 정치를 하고 나서 이 김정일이 위기를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그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한 20년 되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요.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에 그때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에 갈 데가 없는 것이죠. 배급이 중단되면서 300만에 아사했고 온 나라가 완전히 개판됐죠 그때. 그리고 인민군대가 그때 배급이 안 돼가지고요. 이 휴전선 부근에 뭐 1군단, 2군단, 3군단, 4군단, 5군단 이 중요 군단의 그 이 병력이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. 다 굶어가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사실 인민군대가 해체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이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그 시기가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황장엽 노동당 비서께서 97년에 망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년 안에 북한은 무너진다 이 말을 했죠.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. 정확히 북한을 본 것이죠. 길어야 3년, 짧으면 1년이면 끝난다고 봤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온 소위 탈북자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북한이 끝났다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. 그런데 북한이 안 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탈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체제가 안 망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 안 망한 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소위 조기 북한 붕괴론은 잘못된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. 김대중 정권이 안 망하게 했기 때문에 안 망한 것이지. 그걸 뭐 안 도와줬으면 망하는 것이지. 그 정권이 안 망할 이유가 있습니까? 그 어마어마한 힘군과 그 식량을 북한에 공수했는데 그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이 어려운 건 어렵지만 북한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김정일에 대한 권위. 북한은 권위 사회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김일성도 김일성의 권위를 사는 것이죠. 수령의 권위. 이 김정일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. 근데 너도 나도 김정일 좋아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국군이 뭐였냐면 소위 그 심리전을 했는데요. 이 심리전의 이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. 원래 이제 북한이 안정됐을 때는 그게 반반의 효과가 있었는데 95년도에 막 굶어 죽을 때는
우리 국군이 그때 그 라면, 뭐 육포 먹을 것도 막 보냈죠.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대라는 게 그 휴전선에서 막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 국군이 뭐 비누, 칫솔, 치약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때. 그러니까 껍데기만 인민군대가 내용은 국군인데 사람들이. 나만 치약 쓰고 나만 비누 쓰고 나만 라면 막 끓여 먹고 있으니까 국군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북한의 군 보위부가 이 라면에다 독을 쳐서 살짝 뿌렸습니다. 그러니까 군이 먹고 또 죽었죠. 근데 그 정도 이제는 그 얕은 수법은 다 알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또 뭐 라면 주워가지고 좀 깨름직하면 옆에 개 수저 먹여보고 개가 먹고 안 죽으면 또 뭐 다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럼 소용없는 것이죠. 이 심리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민군대가 그때 그 심리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소위 군대 해체 상태 들어갔는데 그때 김정일이 그 DJ에 만나가지고 그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. 돈은 질급했지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심리전을 끊으라는 겁니다. 심리전 끊으라. 이 심리전 안 끊으면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. 협박을 했죠. 그러니까 DJ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삐라준다입니다. 삐라준다. 김정일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삐라를 중단시켰고 두 번째로 현금과 식량을 퍼다준 겁니다. 그리고 소위 북한의 정복 세력들이 그 남한의 그 3파들 주사파들이 거의 뭐 찌그러져 가다가 갑자기 DJ 정권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무슨 햇볕 세력으로 부상을 했죠.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북한을 덮고 뭐 민족 화해를 한다는 동분을 쓰고 이 가짜 사이비들이 완전히 tuk세하게 되는데 그런 세상이 왔는데 저는 이 지난 10년 동안의 이 위기,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또 대한민국이 생겨하고도 기적이다. 북한하고 한통 속인 놈들이 다 붙어가지고 나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망한 것은 바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그때 선거 정치가 안 망하고 버티게 한 것은 이제 김대중의 이런 햇볕 정책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북한에서 온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일 정권이 그 체제를 망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서 남한을 위협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. 이게 뭐냐면 핵이죠, 핵. 그러니까 사정거리 뭐 300km, 600km, 1200km 나가는 그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, 핵실험을 2번 했고, 이제 마지막 한 번의 핵실험이 남았는데, 3차 핵실험 끝나면 북한이 이제 탄도의 핵을 담아서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. 이게 무슨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면 뭐 가능했겠습니까? 절대 불가능한데요. 그리고 DJ가 평양에 가면서 김정일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. 저 김정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저 물건이네. DJ가 찾아와가지고 굽신거리지 돈부터 엄청 바치죠. 그러니까 김정일 주변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얘네들이 이거 김정일밖에 없구나. 이렇게 된 겁니다.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. 김정일이 거리를 막 세워준 게 이게 김대중의 공로죠. 아니 북한에 가가지고 뭐 북한이 인권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? 뭐 구청권을 비판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?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의 김양건 통일부 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. 그때. 그러니까 이놈이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차기 대선에서 정동영이가 되나 안 되냐 이걸 보러 온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 된다고 확신하고 갔죠. 그러니까 정동영까지 가면 북한이 이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. 이제는 거의 갈 때가 닿기 때문에 그 김정일이 완전 기거만장해가지고 무력 통일의 제2조건 그러니까 남한의 민주화 세력이 잡아서 연합하는 이게 생각도 안 했지만 이게 뭐가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물건들이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보석이 된 겁니다 지금. 그래서 김정일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남 공작부서의 이 전문 일꾼들이
반세기 동안 보낸 이 일들을 남한의 자본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, 사람들이.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뭐 김정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.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고, 그리고 그때 초기 때 저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소위 그 이념, 체제 이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 정권의 철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또 대통령께서 또 이제 뭐 경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김정일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뭐 마음이 사실 뭐 없었던 것 같아요. 북한은 무시하고 뭐 경제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아닙니다. 경제는 누가 하게 돼 있고, 대통령은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풀겠냐를 고민해서 이 대북 문제를 전부터 원칙적으로 했으면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가 안 일어난다. 이 촛불 시위라는 것도 그 배경은 북한에 있는 것이죠. 그 지금 어정열이니 무슨 목사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밤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북한과 연계된 그 친북 작품이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.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이 온갖 시끄러운 촛불 시위니 뭐니 이런 게 안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소위 그 안보 교육을 다 없애버렸죠. 특히 그 경찰청 보안과 주도로 그 탈북자 안보 강연했는데, 그래서 전교조들하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전교조가 청와대에서 제기해가지고 탈북자 그러고 왜 시키냐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도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. 저는 정권 세울 때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 지들이 잘 나가지고 무슨 뭐 청와대 것처럼 그렇게 배내고 다니는데,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의 이명박 정부의 거의 한 2, 3년은 허송세월을 하다가 천안함 얻어맞고 연평도 얻어맞으면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이 정권은 아직도 뭐 제가 보니까 그 천안함도 그렇죠. 그 새떼가 뭐냐? 그 천안함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속초함이 새떼를 봤습니다. 그래서 추격하다가 그 NLL에서 북방에서 넘어가니까 이거를 쏠까요 말까요? 대통령이 보고했습니다. 그리고 그 쏘지 말고 일단 내려와라.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냐? 아니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알죠 그런 거는. 그 새떼가 뭐냐면 적 잠수함입니다. 잠수함. 속대가 내려와서 격침시키고 도망가면서 마지막 배가 포착이 돼서 따라가면서 그 쏘면서 갔죠. 그래서 조금 따라가서 쏘면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그 물어본 것도 잘못됐고 그 물어봤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거 다 없애버리라. 그날 밤중으로 그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서해 함대에 있는 그 해군기지를 다 박살내고 들어오면 아무 다 끝나는 겁니다. 그 다음에. 왜 그런 배짱이 없냐 이거죠.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.